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미국실장 김만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양 즉 중국은 떠오르고 서양 즉 미국은 쇠퇴한다는 동승서강이라는 오만과 확신에 빠져 중화민주국 유리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개혁개방 아버지 덩시아오핑이 세운 국가주석 연임제를 철폐하여 1인 영구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은 영구 집권을 공식 확인할 올 가을 당대를 앞두고 경제 하락과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외교적 고립이라는 삼각파도가 몰려오면서 점점 공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대를 앞두고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지주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테크 및 부동산 규제 등 이른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정책 강화로 시진핑 1인 영구 집권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경제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국가통계국은 작년도 중국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중국 GDP는 약 18조 달러, 1인당 GDP는 12,521달러, 총 무역액은 약 6조 달러, 경제 성장률은 8.1%를 기록했으며 또한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올해 1월, 2월 2개월간 경제 지표에서도 비록 주택 판매가 22% 감소했으나 소매 판매가 6.8%, 산업생산지수는 7.5%, 고정자산 투자는 12.2% 증가했으며 도시 실업률은 1월에는 5.3%, 2월에는 5.5%이고 1, 2월 2개월 동안 163만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링지저 국가통계국장은 외부 환경이 아직 복잡하고 여러 위험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여 성장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면서 중국 경제 발전이 세계 선두권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현실은 이러한 중국 당국의 다랑과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기업 신용조사 회사인 채난차는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작년도 현황을 보면 1월부터 11월간 132만 개의 중소기업이 새로 창업된 반면 폐업한 기업의 수는 437만 개에 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폐업률이 창업률을 상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이는 중국 경제가 등골이 휘고 있다는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하는 소비 질식, 원자재가 상승, 운송비 상승, 빅테크 사교육 부동산 분야 규제 등을 들고 로우지제이 전 재정부장이 중국의 공식 경제지표는 경제 일상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공익 통계자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살아냈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 2월 2개월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푸단대 경제학 교수 쐴쥐앙 구왕은 국가통계국은 고정자산이 12% 증가했다고 주장하나 고정자산 투자의 주대상인 부동산 개발은 신규 부동산 건설, 부동산 개발업체의 토지구매, 부동산 판매 자금 등 모든 분야에서 감소하고 있고 건설 자재인 시멘트, 철강 생산량은 각각 10.8%, 10% 감소했으며 소매 판매도 6.8% 증가했다고 하나 실업률 상승, 소비자 인플레, 신규주택 대출 감소 등 현실과는 전혀 다른 통계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경제의 실질 상황은 정부 발표하는 정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는커녕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부동산 정부회사도 주택 판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1월에는 40%, 2월에는 47% 하락했다면서 정부 자료는 신뢰성이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국가통계국이 경제가 예상외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3월 소매 판매 증가서라든가 산업생산지수를 또한 고정자산 투자를 보면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도시 실업률도 1월 5.3%, 2월 5.5% 높은 6%를 기록하는 등 성장 동력이 식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스 팡 ING 은행 중국 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장주웨이 핀포인트 자산관리사 중국 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들은 중국의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등 중국 경제는 중국 정부가 발표와는 달리 점점 위기로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들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 젤린성, 광둥성, 광시성, 허벨성 등과 산업허브인 샹하이, 시안, 수조, 선전 등 4월 17일 현재 45개 성시로 확산됨으로써 경제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자 정부는 2020년 초처럼 무관정 방침에 따라 발생도시 전역을 봉쇄하는 친민정책, 즉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 나갔는데 4월 17일 현재 코로나 발생도시의 경제가 중국 전체 GDP 50%, 정치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8일부터 시작된 상하이시의 전면 봉쇄는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이시는 중국 GDP 3.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수도이자 동부 열하는 첨단 산업지대인 장창 삼각주 핵심 도시고 중국 경제 허브로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자동차 등 핵심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두루 발전한 것으로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상하이시 봉쇄는 공장 가동 중단과 원자재 수송 중단 등으로 공급망 붕괴를 가져와 중국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재확산은 실제로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등 실물 경제를 이슈시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10일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2월 50.2에서 3월에는 49.5로 하락했고, 서비스와 건설 분야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2월 51.6에서 3월에는 48.4로 하락하는 등 2020년 2월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여 중국 경제가 위축된 이래 다시 2년 만에 다시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활동이 동력을 상실해가자 세계 주요 경제기관과 신용평가회사들은 일제히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즉 IMF는 5.7%에서 4.8% 하향했다가 다시 또 4.4% 하향했고, 세계은행 WB는 5.4%에서 5.1% 그리고 다시 4%로 하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는 4.8%에서 4.3%로, 노무라증권은 4.3%에서 3.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도시봉쇄는 경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면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선전,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생계가 힘들어지고 생활이 불편해진 시민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무관용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 따르면 예방 효과가 95%인 화이자, 모더나 등 서방의 백신에 비해 시노백과 시노팜 등 중국 백신 예방 효과는 51%에 불과하고, 중국은 중환자실 병상수가 인구 10만 명당 3개에 불과해 35개인 미국, 29개인 독일 등과 비교할 때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데다 의료기술과 체계도 매우 낙후되어 있어 서방 실험 통제를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폭증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월에만 전국 확진자 수가 22만 5천 명에 달했으나 무관용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할 경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수백만 명으로 증폭함으로써 전국적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발생 초기 강력한 무관용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서방에 비해 방역에 성공함으로써 이를 체제 우월성과 시진핑 지도력 및 통치 정당성의 선조로 삼았으나, 이제 이를 해제할 경우 체제 우월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올 가을 당대에서 국가주석 3연임을 앞둔 시진핑 권위와 통치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부하오 포럼 개막 건설에서 현재의 코로나 통제 방식을 적극 옹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재확산과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꼽는 경제 안정과 올해 성장률 5.5% 달성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을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과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전,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로 정립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유지, 마오쩌둥 시대부터 중국의 대외정책 원칙으로 견제해온 내정 불간섭 준수, 중국 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입장을 내세워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 중재는 하지 않고 러시아를 계속 옹호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러시아 옹호태에 대해서 서방 측은 중국이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나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시진핑과 화상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전 세계적인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우슬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4월 2일 시진핑과 화상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이나 서방의 제재의 피를 지원해서는 안 되며 러시아를 지원하면 중국에 대한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 옹호 태도는 유럽에서 반중 감정을 급속히 증폭시키면서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홍콩 민주화 탄압 등을 이유로 이의회가 작년 5월 20일 이후 중국 투자협정 비준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도 중국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또한 무역을 통한 평화라는 희망 하에서 중국과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옹호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지난 3월 37일 발표한 대의회의 2021년도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야심과 공세적 행동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에 관련된 분야에 체계적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토는 중국 급속한 핵지적 증강과 민국 융합 전략, 군사 현대화, 유럽 대서양 지역에서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최초로 공개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도 4월 5일 EU에서 4월 1일 있었던 시진핑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게 했다면서 그것은 정확히 대화가 아니며 규모가 대화였다고 언급하고 중국은 우리와 상이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두둔한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중국을 냉전 종식 이후 질서와 안보 구조에 대한 도전자로 보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관계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의 중국에 대한 인식 악화로 중국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3월 24일 국제금융협회는 3월 1일부터 21일간 중국에서 590억 위안이 홍콩을 통해 빠져나갔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주 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은 매각량만 맞먹는 990억 위안, 약 157억 달러 규모 주식을 매각하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전대미문의 속도로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중국은 대미 관계에 비해 비교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유럽과의 관계가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가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경제 하락, 코로나 재확산, 외교적 고립 등 3종국에 빠지면서 점점 위기에 빠져들자 공산당 내부에서도 시진핑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시진핑의 통치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3월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 정책 위반자들 사이에 시진핑의 대외 정책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금이 마오쩌둥의 정식으로 중국을 재조조하겠다는 시진핑의 비전을 추구할 때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공동성명 채택과 경제 하락 이 모두가 시진핑은 미국에 대한 대립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며 이는 덩시아평의 개방정책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수십 년 만에 중국의 대미 대서방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대한 비판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룽지 전 총리 등 당 원로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권력 승계 제도를 깨고 국가주석 3연임을 추진한 시진핑에 대한 비판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등 3연임을 앞둔 시진핑의 권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 하락과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둔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 등으로 거센 파도와 매몰찬 풍랑이 서게 된 시진핑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중국몽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오만에 사로잡혀 고집을 피우다가 망해간 청나라 전체를 밟을 것인지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오판과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중국이 점점 위기에 빠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국제미디어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